자,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14번. 자, 14번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묻는 문제인데, 자, 선생님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프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제가 한번 이번 문제도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보면은,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라고 했을 때, 자, P점에서 속도가 v, 2v, 4v. 그렇다면 y축이 v, 2v, 4v.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한번 그래프에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이 v인 이 점이 바로 P점이 되는 거고, 2v인 이 점이 Q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R점이 되겠죠.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쓴 이유는 이 그래프의 첫 번째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가속도죠. 그래서 현재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뭐죠? 그렇죠. 이동거리나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을 t, 자,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서의 시간은 2t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면적이 바로 L 값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이까지의 이동거리. 그렇다면 이 면적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2t 곱하기 3v 요 값이 우리가 L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묻는 내용은 뭐냐? 문제에서 묻는 내용은 여기서 3v가 되는 순간까지의 거리니까 우리가 3v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렇게 해서 요 사다리꼴 면적, 이 사다리꼴 면적을 문제에서 현재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식으로 풀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면적은 어떻게 되냐? 요 면적은 2t 곱하기 2v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면적이 L이다면, 그렇다면 요 면적은 뭐가 되나? 그래서 정답은 2번 3분의 2L이 되겠죠. 3분의 2L. 자, 그래서 이렇게 찾는 과정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자주 사용하면서 이러한 팁을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14번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조금만 힘내서 우리 같이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강자성체, 즉 물체의 자성에 관한 문제네요. 자, 그래서 강자성체는 특징이 자석을 갖다 대면은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고, 그 자석이 사라지더라도 그 자성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고,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 비슷하지만 자석이 없어지면은 자성을 잃는다는 특징.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문제인데, 자, 문제 봅시다. 바로 기억부터. 자, 기억. 가에서 A와 막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현재 지금 얘는 자석이고 A는 문제에서 현재 강자성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A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면서 서로 붙게 되겠죠. 즉 강자성체는 자석에 잘 붙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현재 맞는 표현이고, 자, 자기화된 A의 방향.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내부에서는 S에서 N, 즉 내부에서는 N에서 S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화가 되려면은 P는 S, 즉 이쪽은 N. 그래서 P의 방향은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이고. 자, 그렇다면 B. 지금 A를 이 상태에서 일로 이렇게 가져왔더니 B가 이쪽으로 움직였대요. 그럼 B를 움직였다는 얘기는 A가 자성을 계속해서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이 강자성체의 특징에 의해서 얘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 즉 얘가 B가 반자성체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반자성체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풀어봤고,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연력학 문제가 여기서 한 3문제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연력학에서 열 효율에 관한 문제네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학생이, 자, 온도는 T1부터 T2가 높아. 자, 여기가 고열원, 즉, 고열원에서 저열원의 에너지 차이에 인해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걸 이용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열기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편이죠. 학생 A는 맞는 편이고. 그 다음에 W가 Q1이다. Q1이 공급한 에너지인데 이 공급한 에너지가 W란 얘기는 에너지가 100%다 1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료율이 100%가 되는 기관은,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얘는 학생 B도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열효율 구하는 공식 우리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열효율. 효율은 E라고 표시했을 때 공급해준 열량에서 Q1에서 한 일. 이게 효율이죠. 근데 W가 바로 뭐냐면은 Q1에서 밖으로 나간 양 빼기 Q2 이게 W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1-Q1분의 Q2가 돼서 이게 열효율. 그렇다면 Q1분의 Q2가 크면은 열효율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학생 C는 틀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답은 A, B 3번이라고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마지막 장, 맨 뒷장. 우리가 17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네요. 전자기 현상. 패러데이의 법칙의 전자기 유도 현상. 자, 패러데이 법칙 잠깐 우리 한번 써놓고 시작해볼까요? 패러데이 법칙. E는 유도 기전력은 E라고 지금 V라고 볼까요?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즉, 이 패러데이 법칙이 의미하는 게 첫 번째 마이너스는 자기장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즉 N극이 오면 밀어내고, 그 다음 S극이 오면 밀어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면은 밀어내고, 멀어지면은 잡아당긴다. 즉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 N은 가문수, 즉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 즉 유도 전류가 크게 나온다는 얘기고, 즉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즉 유도 전류, 유도 전압이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문제 봅시다. 자, 기억. 막대 자석에 의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 자기선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은 자석 주위에 의해 철가루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죠. 요 선을 우리가 자기력 선이라 그러고, 이 자기력, 즉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개수를 자기선속이라고 해요. 즉 자기력 선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수. 그래서 가까이 오게 되면은 얘로부터 나오는 이 자기력 선이 이 솔레노이드 안을 통과하는 개수가 많아지면서 자기선속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막대 자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선속이 증가한다. 기억? 맞는 표현이고. 자, 유도전류의 방향. 자, 유도전류의 방향은 현재 지금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즉 마이너스, 즉 방해하는 방향으로 얘가 N극이 되고 S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쓰면은 엄지손가락 쪽이 N극이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즉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항상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에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A 저항 B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자, 유도 전류의 방향 찾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막대 자석이 P를 통과하는 동안 막대 자석의 속력이 클수록 속력이 크다는 얘기는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 즉 자기 선속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니까 유도 전류의 크기도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전체적으로 묻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8번 문제, 전반사 문제네요. 전반사 문제. 자, 전반사 수능에 꼭 출제되는 내용이고, 전반사 문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로 속하게 되는데, 자, 전반사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전반사의 조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를 한번 써놓고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즉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난다. 즉 느린 매질이라는 얘기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즉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해 놓고 이 두 가지 조건만 알아도 전반사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중요한 팁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현재 지금 기억. 가에서 P의 파장은 A에서 B에서보다 작다. 자, 파장, 속도, 각. 얘와 관계된 식이 있죠. 굴절의 법칙. 그래서 굴절의 법칙을 써보면은 사인 세타 A라고 할게요. 요각이 세타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 A는 사인 세타 B, 이게 VA, A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VB, 그 다음에 람다 A, 람다 B, 그 다음에 마지막 굴절률은 반대다. 그래서 요 식 하나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굴절의 법칙에 관한 식인데,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선생님 정리해 줄게요. 한 번만 잘 듣고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사인 값에, 즉 세타, 각이 큰 곳이, 두 매질 중에서 각이 큰 곳이 속도도 빠르고 파장도 길고 굴절률은 작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현재 요각이 A의 각이고 요각이 현재 B의 각이니까 현재 B의 각이 A의 각보다 크다는 얘기는 현재 A의 속도보다 B의 속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래서 기억. 가에서 P의 파장은 A에서가 B보다 작다. 자, 속도가 크면은 파장도 커야 되니까 B의 파장이 A에서보다 더 크다. 즉 A가 작다. 기억. 맞는 표현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걸 이용해서 꼭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진동수. 자, 진동수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종종 자주 묻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파동이 있어가지고 파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절 또는 간서 또는 굴절 반사를 하는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바로 진동수죠. 그래서 이 진동수는 처음 파동이 만들어질 때 그 두드리는 횟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진행 과정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송국에서 뭐 107.7MHz라는 그 진동수로 전파를 보냈을 때 우리가 물속에서 예를 듣거나 또는 우주에서 매질이 다른 곳에 들어도 그대로 똑같은 107.7MHz의 그 주파수가 잡힌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A에서 C에서와 같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 자, P의 속력은, 자, 속력을 또 물었네요. 자, 속력을 물었는데 현재 지금 A와 C를 보면은, 자, A의 각은 같은데 그러면 B와 C를 물었으니까 B와 C의 각을 볼까요? 그럼 B와 C의 각을 봤을 때 각 B, 세타 B하고 세타 C 각을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크네요. 그 말은 각이 크다는 얘기는 B의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고, 굴절률은 반대로 굴절률까지 우리가 비교해보면은 C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력은
B가 C보다 크다. 디귿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정답 3번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18번의 3번.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자, 전반사 이 두 가지, 전반사의 조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두 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기출 문제들 한번 풀면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해요.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니까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해 놓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선생님이 내년도, 그러니까 이제 2015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능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킬러 문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가 뭘까 나올까 선생님이 한번 예상해 보자면은 아마도 역학적 에너지 파트, 즉 역학 파트에서 역학적 에너지 파트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좀 19번 문제가 그 문제를 나오고 있고, 내년에 수능에서도 아마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 아마 킬러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9번 문제. 자, 지금 주어진 조건 중에서 요점에 R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라고 되어 있네요. 자, 2배. 자, 그렇다면은 자, Q점에서의 속도가 V이고 R점에서의 속도가 2V예요. 그럼 속도가 2배가 되면은, 첫 번째 속도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은 그대로니까 속도가 2배 되면은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E0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E0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 표시해 놓고, 자, 그래서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했고, 자, 하나 조건이 있었죠. 아까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2배라고 했으니까 R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EE0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 수 있겠네요.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그렇다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6E0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6E0라는 거. 자, 그래서 P점, Q점, R점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6E0가. 자, 11번 문제 볼까요? 자, 11번 문제 전기력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 전기력 구하는 식 하나 써놓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전기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플러스끼리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그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그 전기력의 크기는 F는 K R 제곱분의 두 물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B의 플러스 값인데 이 B가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받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이 B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A하고 C가 둘 다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돼버리면은 양쪽의 현재 전하량이 A와 C의 전하량이 현재 같기 때문에 양쪽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아서 B의 전기력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A와 C의 전하의 종류는 같은 종류, 즉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A의 전하량을 Q, C의 전하량을 Q라고 했을 때, 즉 B인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은 A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C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 첫 번째 B가 받는 전기력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래서 B가 받는 전기력은 A가 B를 밀고 C는 B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작용하는 전기력을 더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K D 제곱분의 A의 전하량을 Q, B의 전하량 우리가 Q 다시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고, 그 다음에 A,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K D 제곱분의 Q 다시니까 이 값은 K D 제곱분의 2Q 다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F다 라는 거를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B를 이쪽으로 3D에다가 옮겼을 때 전기력의 크기가 이 F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걸 알아보는 문제죠. 자, 조금 복잡한데, 자, 이 B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A는 플러스니까 A는 밀어내겠고, 그 다음에 B로부터는 C로부터는 잡아당기겠죠. 자, 그래서 이 B가 받는 힘은 3D에서 B가 받는 힘은 C가 잡아당기는 힘에서 A가 밀어내는 힘을 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C와 B 사이에, 즉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K D 제곱분의 Q 다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B와 A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빼기 K 3D니까 제곱 9D의 제곱 곱하기 Q 다시가 돼서 이 크기는 바로 K 9D의 제곱분의 9분의 8Q 다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이 K D제곱분의 2Q 다시가 F일 때, 요 값 K 9D제곱분의 8Q 다시는 무슨 F인가? 이걸 묻는 문제죠. 자, 이 관계를 따져보면은 정답은 9분의 4F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이 9분의 4F이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계산 과정이 복잡한데 차근차근 둘 사이의 전기력, 방향까지 고려해서 그 합력을 찾아서 비교해보는 문제였는데, 차근차근 해보면은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현재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묻는 문제네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표에 나타나 있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Q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첫 번째 힌트가. 자, 그렇다면 Q점에서의 자기장이 마이너스 X의 방향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도선의 전류는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지면으로, 이 화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겠네요. 밖으로 나오는 방향.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기억.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기억은 P점에서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P점에서는 플러스 Y 방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 자, 디귿.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는 KR분의 I. 즉, 전류의 세기는 같은 전류니까 같고,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P점에서의 자기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다이오드 문제. 다이오드 문제에서 이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고, 즉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각각에 있는 양공과 전자가 P형과 N형에 있는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고,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은 서로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묻는 문제인데, 자, 같이 봅시다.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빛이 방출됐다는 얘기는 지금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지금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방향 전압이 걸리려면은 A에서 현재 이쪽이 P고 이쪽이 N이니까 N 쪽에 마이너스, 즉 P 쪽에 플러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니은 벌써 해결했네요. 자, 그 다음에 A의 N형 반도체의 전자는 P현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도 맞는 표현이고, 자, 그렇다면 현재 B에 연결했을 때는 방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즉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즉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는 얘기니까 X가 N형, 그 다음에 얘가 P형. 그래서 X는 N형 반도체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고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14번. 자, 14번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묻는 문제인데, 자, 선생님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프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한번 이번 문제도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보면은,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라고 했을 때, 자, P점에서 속도가 v, 2v, 4v. 그렇다면 y축이 v, 2v, 4v.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한번 그래프에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이 V인 이 점이 바로 P점이 되는 거고, 2V인 이 점이 Q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이 R점이 되겠죠.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쓴 이유는 이 그래프의 첫 번째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가속도죠. 그래서 현재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뭐죠? 그쵸. 이동거리나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을 t, 자,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서의 시간은 2t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면적이 바로 L 값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 그렇다면 이 면적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2t 곱하기 3v, 요 값이 우리가 L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묻는 내용은 뭐냐? 문제에서 묻는 내용은 여기서 3V가 되는 순간까지의 거리니까 우리가 3V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렇게 해서 요 사다리꼴 면적, 이 사다리꼴 면적을 문제에서 현재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식으로 풀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면적은 어떻게 되냐? 요 면적은 2t 곱하기 2v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면적이 L이다면, 그렇다면 요 면적은 뭐가 되나? 그래서 정답은 2번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자, 그래서 이렇게 찾는 과정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자주 사용하면서 이러한 팁을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14번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조금만 힘내서 우리 같이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강자성체. 즉, 물체의 자성에 관한 문제네요. 자, 그래서 강자성체는 특징이 자석을 갖다 대면은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고 그 자석이 사라지더라도 그 자성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고,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 비슷하지만 자석이 없어지면은 자성을 잃는다는 특징.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문제인데, 자, 문제 봅시다. 바로 기억부터. 자, 기억. 가에서 A와 막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현재 지금 얘는 자석이고 A는 문제에서 현재 강자성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A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면서 서로 붙게 되겠죠. 즉 강자성체는 자석에 잘 붙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현재 맞는 표현이고, 자, 자기화된 A의 방향.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내부에서는 S에서 N, 즉 내부에서는 N에서 S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화가 되려면은 P는 S, 즉 이쪽은 N. 그래서 P의 방향은 S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이고. 자, 그렇다면 B. 지금 A를 이 상태에서 일로 이렇게 가져왔더니 B가 이쪽으로 움직였대요. 그럼 B를 움직였다는 얘기는 A가 자성을 계속해서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이 강자성체의 특징에 의해서 얘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 즉 얘가 B가 반자성체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반자성체,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풀어봤고,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우리 연력학 문제가 여기서 한 3문제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연력학에서 열 효율에 관한 문제네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학생 A. 자, 온도는 T1부터 T2가 높아. 자, 여기가 고열원. 즉, 고열원에서 저열원의 에너지 차이에 인해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걸 이용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열기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편이죠. 학생 A는 맞는 편이고, 그 다음에 W가 Q1이다. Q1이 공급한 에너지인데 이 공급한 에너지가 W란 얘기는 에너지가 100%다 1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료율이 100%가 되는 기관은,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에 위반이기 때문에 얘는 학생 B도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열효율 구하는 공식 우리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열효율. 효율은 E라고 표시했을 때 공급해준 열량에서 Q1에서 한 일, 이게 효율이죠. 근데 W가 바로 뭐냐면은 Q1에서 밖으로 나간 양 빼기 Q2, 이게 W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1-Q1분의 Q2가 돼서 이게 열효율. 그렇다면 Q1분의 Q2가 크면은 열효율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학생 C는 틀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답은 A, B 3번이라고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네요. 전자기 현상. 패러데이의 법칙의 전자기 유도 현상. 자, 패러데이 법칙 잠깐 우리 한번 써놓고 시작해 볼까요? 패러데이 법칙. E는 유도 기전력은 E라고 하죠. V라고 할까요?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즉, 이 패러데이 법칙이 의미하는 게 첫 번째 마이너스는 자기장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즉 N극이 오면 밀어내고, 그 다음에 S극이 오면 밀어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면은 밀어내고, 멀어지면은 잡아당긴다. 즉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 N은 가문수, 즉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 즉 유도 전류가 크게 나온다는 얘기고, 즉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즉 유도 전류, 유도 전압이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문제 봅시다. 자, 기억. 막대 자석에 의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소.
자기 선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은 자석 주위에 우리 철가루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죠. 요 선을 우리가 자기력 선이라 그러고, 이 자기력, 즉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개수를 자기선속이라고 해요. 즉 자기력 선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수. 그래서 가까이 오게 되면은 예로부터 나오는 이 자기력 선이 이 솔레노이드 안을 통과하는 개수가 많아지면서 자기선속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막대 자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선속이 증가한다. 기억? 맞는 표현이고. 자, 유도전류의 방향. 자, 유도전류의 방향은 현재 지금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즉 마이너스, 즉 방해하는 방향으로 얘가 N극이 되고 S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쓰면은 엄지손가락 쪽이 N극이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즉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항상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에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A 저항 B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자, 유도전류의 방향 찾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막대 자석이 P를 통과하는 동안 막대 자석의 속력이 클수록, 속력이 크다는 얘기는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 즉 자기선속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니까 유도전류의 크기도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전체적으로 묻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8번 문제, 전반사 문제네요. 전반사 문제. 자, 전반사 수능에 꼭 출제되는 내용이고, 전반사 문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로 속하게 되는데, 자, 전반사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전반사의 조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를 한번 써놓고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즉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난다. 즉 느린 매질이라는 얘기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즉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해 놓고, 이 두 가지 조건만 알아도 전반사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중요한 팁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현재 지금 기억. 가에서 P의 파장은 A에서 B에서보다 작다. 자, 파장, 속도, 각. 얘와 관계된 식이 있죠. 굴절의 법칙. 그래서 굴절의 법칙을 써보면은 사인 세타 A라고 할게요. 요각이 세타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 A는 사인 세타 B, 이게 VA, A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VB, 그 다음에 람다 A, 람다 B, 그 다음에 마지막 굴절률은 반대다. 그래서 요 식 하나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굴절의 법칙에 관한 식인데,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선생님 정리해 줄게요. 한 번만 잘 듣고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사인 값에, 즉 세타, 각이 큰 곳이, 두 매질 중에서 각이 큰 곳이 속도도 빠르고 파장도 길고 굴절률은 작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현재 요 값이 A의 각이고 요 각이 현재 B의 각이니까 현재 B의 각이 A의 각보다 크다는 얘기는 현재 A의 속도보다 B의 속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래서 기억. 가에서 P의 파장은 A에서가 B보다 작다. 자, 속도가 크면은 파장도 커야 되니까 B의 파장이 A에서보다 더 크다. 즉 A가 작다. 기억? 맞는 표현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걸 이용해서 꼭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진동수. 자, 진동수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종종 자주 묻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파동이 있어가지고, 파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절 또는 간서 또는 굴절 반사를 하는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바로 진동수죠. 그래서 이 진동수는 처음 파동이 만들어질 때 그 두드리는 횟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진행 과정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송국에서 뭐 107.7MHz라는 그 진동수로 전파를 보냈을 때 우리가 물속에서 예를 듣거나 또는 우주에서 매질이 다른 곳에 들어도 그대로 똑같은 107.7MHz의 그 주파수가 잡힌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A에서 C에서와 같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 자, P의 속력은, 자, 속력을 또 물었네요. 자, 속력을 물었는데, 현재 지금 A와 C를 보면은, 자, A의 각은 같은데, 그러면 B와 C를 물었으니까 B와 C의 각을 볼까요? 그럼 B와 C의 각을 봤을 때, 각 B, 세타 B하고 세타 C 각을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크네요. 그 말은 각이 크다는 얘기는 B의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고, 굴절률은 반대로 굴절률까지 우리가 비교해보면은 C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력은 B가 C보다 크다. 디귿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정답 3번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18번의 3번.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자, 전반사 이 두 가지, 전반사의 조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두 가지로 여러 가지 다른 기출 문제들 한번 풀면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해요.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니까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해 놓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19번 문제. 수능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킬러 문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가 뭘까 나올까 선생님이 한번 예상해 보자면은 아마도 역학적 에너지 파트, 즉 역학 파트에서 역학적 에너지 파트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좀 19번 문제가 그 문제를 나오고 있고, 내년에 수능에서도 아마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 아마 킬러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9번 문제. 자, 지금 주어진 조건 중에서 요점에 R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라고 되어 있네요. 자, 2배. 자, 그렇다면은 자, Q점에서의 속도가 V이고 R점에서의 속도가 2V예요. 그럼 속도가 2배가 되면은, 첫 번째 속도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은 그대로니까 속도가 2배 되면은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E0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4E0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 표시해 놓고, 자, 그래서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했고, 자, 하나 조건이 있었죠. 아까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2배라고 했으니까 R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2E0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 수 있겠네요.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그렇다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6E0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6E0라는 거. 자, 그래서 P점, Q점, R점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6E0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인데, 자, P의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은 요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6E0야 되니까 현재 운동 에너지가 E0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는 5E0가 되겠죠. 그래서 이 mg h 값이 5E0일 때 요 값이 mg 라지 h 이게 6E0라고 했을 때,
즉 h와 라지 h와 스몰 h의 관계를 묻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나눠버릴까요? 나눠버리면은 얘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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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라지 h분의 h는 6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라지 h를 물었으니까 라지 h는 5분의 6 스몰 h. 그래서 정답 B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쉽게 선생님이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앞으로 킬러 문제에서 이거보다 좀 더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선생님 생각되니까 좀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역학 문제인데 자, 역학 문제인데 기출 문제에서 많이 다뤄진 경우예요.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실이 끊어지기 전 운동 상황과 그다음에 실이 끊어진 후의 운동 상황.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실이 끊어지기 전과 실이 끊어진 후에 이 운동의 방정식 우리가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 자, A는, 자, 두 개가 함께 움직이니까 A는 M분의 F, 즉, 전체 질량이 4M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힘은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F, 그 다음에 전체 이쪽에서 D에서 잡아당기는 힘, mg. 그렇다면 전체 알짜 힘은 F-mg가 되겠죠. 이게 현재 끊어지기 전 상황의 운동 방정식이고, 자, 그럼 끊어진 후에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한번 써볼까요? 끊어진 후의 운동 방정식을 A를 한번 써볼게요. 자, A를 나타냈을 때, 자, A의 끊어진 후의 운동 방정식은 A는 현재 그렇다면 이 중력밖에 없네요. 그래서 A의 가속도를 A 다시라고 했을 때 얘는 전체 질량 M분의 mg. 그래서 가속도가 g가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가 A의 가속도의 크기가 문제 주어진 조건이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가 같다고 했네요. 그 말은 얘와 얘가 같다. 즉, 이 값이 g라는 걸 알 수 있겠죠. g. 자, 그렇다면 우리가 F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F는 여기서 OMG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 구함값으로 한번 보기의 내용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실이 끊어지기 전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즉 장력을 물었네요. 자, 끊어지기 전이니까 이 힘을 장력이라고 했을 때 장력 T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 요게 전체 알짜 힘이 되겠고, F는 m, A의 가속도가 g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장력 T는 E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력을 EMG, 맞는 표현이고, 자, 기억 구했고, 자, FOMG 우리 구했죠, 그죠? 그래서 니는 맞는 표현이고, 자, 실이 끊어진 후 B의 가속도의 크기. 자, 실이 끊어진 후 B의 가속도의 크기. A는 전체 질량, B의 질량 M분의 F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OMG 되면은 없어지고 해서 3분의 5G. 그래서 3분의 5G.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 5번이라고 우리가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11월 모의고사 20문제 다 풀어봤는데 비교적 선생님 생각했을 때 난이도는 딱 중간 정도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예상에는 내년에 수능 문제에서도 한 이 정도 난이도에서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연습해서 좀 실력을 쌓기로요. 그래서 다음에 또 선생님이 기출문제가 나오면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좀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초록색 검색창에 이지 물리학이라고 치면은 선생님이 작년에 고생해서 쓴 책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기출 문제집이 없을 거예요. 그 모 회사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집이 아직 아무 회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특별히 기출 문제들을 딱 단원별로 수능 문제별로 정리를 해서 풀이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우리 이지물리학 한번 검색해서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